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 진영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H-1B 비자 발급 문제라든지 외국의 전쟁 개입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앱스타인 사건 파일 공개 여부를 두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진영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가장 최근의 일로는 어저께 미국 시간으로는 16일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는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에 반대했다가. 그동안 반대해왔었는데 근데 왜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네네. 주시죠. 먼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내내 지난 14일부터 주말 내내 네. 마가 진영을 대표하는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에게 소셜미디어에서 수없이 욕을 퍼부어대면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네. 뭐 정신 나간 인물, 뭐 괴짜 모조리, 예. 징징거리기만 한다. 공화당으로 아이고. 배신해서 극자로 전향해서 공화당을 배신했다. 심지어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인데 이름이 네. 마조리 트레터 브라운이라고 그러니까 마조리 배신자 브라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린이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그린이 이제 썩어서 브라운색이 브라운이 됐다. 이런 식으로 갈색이 얼마나 됐다.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고 그 선거구에 다른 사람을 네.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린도 16일 CNN과 회견에서 내 생명의 위험을 빠뜨리는 발언이다 하면서 모두가 궁금해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악의적인 정치에 가담하지 않겠다. 트럼프도 좀 그러지 말아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용서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가 진영의 수장인 트럼프와 최고로 충실한 집행자 이른바 책임대장 뭐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조리 그린이 갈라서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린 의원이 사실 뭐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죠. 였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2020년에 의회로 진출했습니다. 그 전에는 QAnon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백인 민족주의 세력이 음모론을 전파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좀 황당합니다. 딥스테이트, 정부 내에 숨어있는 은밀한 권력과 결탁한 사탄주의, 식인주의, 소아성애자들로 이루어진 비밀 조직이 전 세계의 아동 성매매 조직 운영하고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를 소탕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퍼뜨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당 주리들이 그의 공천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부상하는 공화당의 스타다 그러면서 밀어붙여서 공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자 미국 민주당 진보 성향 정치인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의 목을 흉기로 찌르거나 직접 찌르던 건 아닙니다.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을 위협하는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좀 그리고 과격한 표현이죠. 바이든의 뭐 인프라 법안, 민주당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뭐 배심자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공격해라 뭐 이런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4일 프란치스코 교황 4월에 선종 때 돌아가셨을 때는 악이 신에 의해 패배했다 뭐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즉 카톨릭의 교황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다 뭐 이런 뜻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트럼프 2기 들어서는 트럼프의 대정책 등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공습을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전면 개입해야 한다고 믿으면은 그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거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트럼프와 갈라선 뒤 즉 나는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유일주의다. 이것이 나의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말해서 트럼프가 내세웠던 마가 진영이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에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뜻을 전한 거죠. 네. 자, 앱스타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된 것 그렇죠.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근데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착취한 억만장자 앱스타인 사건은 현재 마가 진영이 결성되게 된 한 계기이고 그리고 그 수사 자료 공개는 아주 마가 진영에서 중요한 의제이고 심지어 이데올로기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중하류층을 기반으로 싹을 보이기 시작했던 백인 우파 파퓰리즘 세력들은 자기와 비슷한 시점에 등장했던 2010년대 초 이 불거졌던 앱스타인 사건을 놓고서 빌 클린턴 부부 등 민주당 주주가 이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앱스타인 사건이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주장하던 정치적 올바름 즉 인종과 젠더에서 소수자를 보호하자 하는 이런 정치적 올바름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좋은 소재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2010년 대선에 출마했던 트럼프도 정치적 올바름을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정부 내에 숨어있는 이 딥스테이트가 있다.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 우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대선 출마를 계기로 이 마가 진영이 결성이 됐고 이 마가 진영은 트럼프 집권 시절 2019년에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목매어 자살을 하니까는 그것이 자살이 아니다. 딥스테이트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타살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2020년, 2024년 연거푸 대선에 출마했던 트럼프는 또 앱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니까는 트럼프의 측근들은 또 한술 더 떴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를 위해서 내 책상 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다. 그래서 마치 곧 공개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5월 달에는 앱스타인이 아동과 같이 있고 아동 포르노 수천 건 영상이 있고 희생자가 수백 명이다. 아주 충격적인 자료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앱스타인 파일 공개는 이 마가 진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갖다 입증할 완전히 그냥 거의 신앙적인 소재가 된 것이죠. 네. 근데 트럼프의 법무부가 지난 7월 7일 돌연 앱스타인이 자살로 죽었다는 반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고객 명부라는 건 없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자료 공개는 없다라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트럼프도 내용이 너무 지루한 내용뿐이야. 이제 관심을 딴 데로 돌리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장 마가 진영에서 진영에서는 반발이 일어났죠.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최근에 공개됐죠. 앱스타인의 이메일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부터 트럼프 쪽이 공개 안 하게 할 때부터 이게 트럼프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12월 앱스타인의 메일을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일부 메일을. 근데 그 메일에 네. 잊지 않는 개는 트럼프이고 희생자가 그와 함께 나의 집에서 몇 시간 동안 보낸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가 결코 언급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됐한 문구들이 나타난 거죠. 그냥 그날 공화당에서 바로 그린이 이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법안을 투표로 회부하는 청원에 가담을 해갖고서 가결시켜 버린 거죠. 공화당 의원 4명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걸 하다가 이제 결국은 대세가 이제 넘어가니까는 입장을 바꿔서 이제 투표해라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어디로 튈지는 이제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마가 진영의 균열이 이번 사건 때문만은 아니겠죠.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마가 진영의 균열은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즉 전문 해외 인력 비자, 즉 H-1B 비자라고 네. 하죠. 전문직 인력이 미국에 들어갈 때 받는 비자인데 네. 일론 머스크 등 이른바 마가 진영의 새롭게 가담한 억만장者빅테크 부호들은 이걸 늘려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싼 돈으로 좋은 인력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스티브 배넌 등 백인 민족주의 세력 등 기존의 마가 구주류들은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미국인 노동력을 선호한 완전히 사기다. 미국인을 희생시키는 얘기였고 심지어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의 인종주의자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도 가자 전쟁 등 대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넣고
마가의 구주류들이 상당히 반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결성 배경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백인 중하류층들이 미국 정부가 자신들은 돌보지 않고 해외에 나서 전쟁만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였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 들어서 별로 달라진 게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가를 원래 결성했던 주류들이 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닉 푸엔티스라고 하는 구구 활동가가 마가 진영의 주요한 스피커 언론인인 터커 컬스와 회견을 했는데 이 문제가 마가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 전체의 균열을 좀 드러내줬습니다. 25살의 푸엔테스는 반유대주의, 백인민족주의, 그러니까 반페미니즘 등을 내세우는 아주 극우적인 인물입니다. 심지어 네. 히틀러를 존경하는 이런 말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푸엔테스가 지난달 27일 그 터커 컬스와 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조직화된 유대인이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이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미국이 유대인에 대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가전쟁에 개입하지 말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터커 칼슨도 기독교인의 이스라엘 지지는 뇌 바이러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커지다니까 그 이른바 우파의 싱크탱크 대표적인 우파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대표가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이 네. 비판 안 하고 칼슨을 항상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하며 옹호했고 칼슨이나 푸엔테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살적인 연합, 그러니까 독군과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전쟁이 진짜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어떻게 정통 보수 헤리티지 재단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재단 안팎에서 그가 물러나야 된다는데 난 못 물러나겠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입을 딱 다물었다는 겁니다. 즉 푸엔테스가 평소 자신의 인도계인데 제이드 벤스 아내가 인도계인데 인종주의 원서를 모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아무 얘기도 안 대해서 했어요? 이건 불필요한 내부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자, 이게 대통령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의 주류들을 필요하죠. 밑보면 안 된다. 이 마가 네. 주장에 지금 보면 인종주의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마가 진영이 사실 이해관계가 다 다른 집단들이 정권을 위해서 뭉쳤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마가는 그 6개, 7개 정도의 그룹 및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는 기존의 보수적 견해를 가진 공화당의 기존 지지층, 경제적 보호주의, 엄격한 이민, 기독교 임신 중지월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가진 비도시 중심의 저학력 네. 백인들이라 할 수 있죠. 수적으로는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둘째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가치를 사회에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암살당한 찰리 커크가 대표적이죠. 네. 그다음에 경제적 파퓰리스트들, 즉 반세계화, 국내 일자리 우선, 노동자 계급 중시, 그리고 심지어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개입도 주장합니다. 스티브 배넌, 제이디 벤스, 우리 부통의 제이디 벤스 원래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좀 바뀌었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인 민족주의와 강력한 반다양성주의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자들. 아까 말했던 닉 푸엔테스 네, 이런 사람들이 네. 대표인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마가 진영의 새로운 주류로 떠온 빅테크 우파들, 돈 많은 부자들, 억만장자들, 그렇죠. 실리콘밸리의 머스크나 피터 틸 이런 사람들입니다. 탈규제를 주장하면서 트럼프에 가담했는데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담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트럼프 정부에.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를 공통부를 몫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빅테크 우파나 백인 민족주의 세력 이런 사람에는 갈등이 아무래도, 잠재하고 예.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했잖아요. 민주당이 완성을 했죠. 거의 그렇죠. 모든 선거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크게 영향을 내년에 미쳤다고. 지방선거 네.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지지율은 사실 10월 말부터 가파르게 하락해서 11월 들어서 지지한다는 비율이 평균 40%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평균 50%대 초반 약 10% 포인트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이얼 클리어플릭스 지수를 보면 네. 선거 날인 11월 4일 지지 43.4%, 지지하지 않는다
54.3%였는데 네. 11월 6일 현재 42.3% 대 54.7%로 더 벌어졌습니다. 더 떨어지고 네.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일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의 승리를 가능케 했던 중남미계 등 소수계 등에서의 그 지지율을 모두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남미계가 주민의 절반에 달해 역대 선거에서 중남미계 풍향이던 뉴저지의 패세이 카운티라는 데가 있는데 네. 민주당 후보 마이클 쉐럴이 15%포인트로 낙승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곳에서 트럼프는 4%포인트 차로 승리했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뉴저지에서 전반적으로 중남미계 지지를 9%포인트, 버지니아에서는 5%포인트 더 높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80%대로 감소했던 흑인 유권자 지지도 민주당은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약 95에서 96% 정도 다시 옛날로 복원시켜 놨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고학력 고소득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한 8%포인트, 중산층 지역에서도 5에서 7%포인트로 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중산층 지역에서만 한 1, 2%대만 좀만 더 올리면 선거에서 낙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무엇보다도 물가 등 생활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뉴욕 시장에 당선됐던 조란 맘다니가 외친 어포더빌리티,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부담 가능한 생활비 이런 거 정도죠. 이것이 이제 거의 전국적인 화두가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대통령 지지율 중 경제 분야에서를 보면은 그 지지와 비지지 격차가 마이너스 13.4%포인트, 특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마가의 균열도 생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제 좀 비상에 걸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균열이 좀 좁혀질 수 있는 계기는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죠?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물론 1년 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중간선거까지. 네. 많은 좀 또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